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9월 10일, 8월 3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번 한 번 답장을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고 있는 거 너무 잘 보고 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항상 감사라는 말은 정말 이런 에너지를 제가 또 더 받으니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긍정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 기사예요. KB국민은행이 법인들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 이끌어야 된다 라고 나왔어요. 정말 재밌죠.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진짜 몇 개월 전, 정말 한 몇 개월 전이죠? 1년 전만 해도 사기다 그리고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이 은행권에서 이제는 법인들이 이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지만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 자산을 융합하고 대체할 것이다. 어떤 금융기관이든 이걸 어떻게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판도가 바뀔 것이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암호자산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일부분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NFT를 통해 부동산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분 암호자산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암호자산을 끝까지 거부하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적응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자산보다 새롭게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는 게 사업의 성공 영역이다.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금융 자산은 현대금융은 이미 인간의 한계까지 다 달았어요. 거의 발전의 한계까지 다 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암호자산 같은 경우에는 발전의 여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디지털 자산화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선 2017년 버블 광풍 후 금기시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법인들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은 88% 이상이 법인 투자자고 주로 헤지펀드가 투자 중이다. 개인보다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법인이 투자하고 시장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운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나서서 개인들의 투자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헤지하면서 좀 해봐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제 금융권에서 암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라던가 개인 맞춤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법인이 주도적으로 이 암호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멍청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혼나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꼭 이 기사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이랑 함께 영상을 시청하면서 투자를 조금씩 해나가시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이 시장을 지금부터라도 이해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고 또 하나 더, 디파이라고 아시죠? 디파이가 뭔가요? 탈중앙화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거래소, 은행 없이도 예금과 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디파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지지난 옛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의미 보지 말고 그냥 제가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라는 건 그냥 이자 주고 그 이자 뭐 대출도 대출 나갔을 때 대출 이자를 내고, 그냥 똑같이 은행에 예금과 대출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돼요. 뭐 시스템에 기여를 한다는 명목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스테이킹을 해서 준다던가, 아니면 뭐 C파이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이 아닌 중앙화된 주체가 돼서 뭐 이자를 지급하는, 뭐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거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냥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정도면 그냥 예금과 대출이 탈중앙화로 된다, 이 한 문장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역의 어떤 뭐 부작용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기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파이라는 영역이 이제 막 사라질 거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폰지 사기다, 또 시작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폰지 사기 절대 아니에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이제야 막 나온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변화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야 막 시작한 그런 어떤 사업인데 부작용이 없기가 힘들죠. 디파이는 지금 디파이랑 오르비 체인은 같은 레벨이거든요. 이제야 시작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업비트가 하고 있는 트리니토라는 서비스도 2018년인가 19년에 나왔고 1, 2년 된 어떤 사업인데, 이제야 나온 그런 디파이를 가지고 뭐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디파이가 갈 일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현대 금융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이 10년 됐는데도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현대 금융이 여기까지라 치면 비트코인은 아직 반밖에 못 왔습니다. 근데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을 거고, 디파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이런 어떤 일련의 기사들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황 분석 보고 마칠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어떤 구간을 깨지 않고 이제 5번이나 튕겨놔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죠. 제가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그 그림대로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 다음에 하락을 했죠. 10% 하락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어요. 또 25% 상승한 다음에 쭉 흐르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 정도 흘렀었는데 30%가 안 흘렀군요. 10%밖에 안 흘렀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정말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건강한 조정장이 끝난 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 볼 건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최악의 지지 구간을 지지해 준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거의 올라갈 거라고 보는 관점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 구간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쭉 가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여기서 막 갑자기 막 10% 20% 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청사항이 왔어요. 트론 그리고 체인링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봐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컸었죠. 그 저스틴 선이 뭐 디파이 하겠다고 하면서, 트론 디파이 하겠다고 하면서 막 펌핑이 엄청나게 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론이 저항선을 맞고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트론을 한번 봐보자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주봉 차트긴 한데 일봉 차트에서도 굉장히 지금 RSI가 높은 상황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시킨 구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더 큰 이슈라던가 아니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트론 같은 경우엔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시켰고 좀 더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관점에서는 트론이 호재로 띄운 거기 때문에 그 호재빨이 조금 어느 정도 사라졌고 그 기대감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트론은 지금 상황에서 하락 관점입니다. 트론 들고 계신 분께 좋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체인링크는 업비트에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저는 체인링크는 트론보다는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원래 그 저번에 큰 폭락이 있을 때 체인링크도 사고 싶었어요. 체인링크도 50% 정도 빠졌더라고요. 반토막이 급격하게 오른 것도 있지만 50%나 빠진다는 건 암호 자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성숙도를 봤을 때 50%가 빠진다는 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어떤 자산이 되었던 간에. 체인링크가 2022년까지 망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체인링크 안 망한다고 봐요. 이미 너무 많은 곳과 제휴가 되어 있고, 그 어떤 시장에서의 포지션 그리고 시가총액, 체인링크가 갑자기 사라지기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현재 많이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보고 싶은 코인이라던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댓글 답변 드릴 거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